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이어진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제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고 조정이라고 보시나요? 오늘 용환석 대표님 만나는 날인데요. 코스피 2000 돌파 이후의 시장 흐름을 중심으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생각보다는 강하게 연말에 이제 2000선을 한번 찍었습니다. 역시 돈이 풀리고요. 외국인들이 사고 유동성 장세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올랐는데요. 향후 시장 흐름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예, 오랜만에 또 주가 지수가 다시 2000선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계적으로 공조화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 최근의 주가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얼마 전 미국 연준에서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확대한 게 뭐 큰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래프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과거 QE 첫 번째, 두 번째를 발표했을 때는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 이제 QE3라고 되어 있고요. 그 회색으로 칠한 부분이 약간 조금 이제 왼쪽으로 옮겨져 있는데, 네. 지난 9월 달에 발표를 했을 때는 발표한 이후로 사실은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특히 또 어저께 미국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정책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이 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대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과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체를 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 정책이 훨씬 강력한 정책입니다. 특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6.5%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계속 무한정으로 한다는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기대를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정도로 강력한 조치라 사실은 앞으로도 조금 더 긍정적인 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버냉키 의장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면 달러 약세도 이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또 사실 의견이라는 것은 여러 의견이 있고, 또 이러한 정책이 과연 맞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런 정책의 배경은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나온 이유는 미국에서 너무 부채가 많고, 또 이 부채를 일으켜서 과소비를 한 게 원인인데, 지금 이런 정책 자체가 저축을 하지 말고 소비를 하라고 하는 건데, 과소비가 문제인데 또 과소비를 해서 해결하라는 게 맞는 정책이냐. 또 두 번째는 국민들로 하여금 주식을 비싸게 사게 하는 것이, 이 주식은 싸게 사야 나중에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맞는 거냐 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특히 이제 저축을 많이 또 은퇴한 분들 뭐 연금이라든지 수익률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게 맞는 정책이냐 하는 이러한 측면도 있어서 한번 늘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뭐 약을 쓰게 되면 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 흐름 좋게 보셨습니다. 이런 양적 완화에 따른 정책 효과 말고 또 증시 주변을 둘러싼 주변 여건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증시가 주가 지수가 2000 높게 올라갔지만, 또 과거 2000 올라갔을 때는 좀 다르게 또 글로벌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를까 하는 불안감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좀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요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인데, 올 들어서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가 아니라 엔화 대비는 더 많이 상승을 해서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엔화 약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많은 산업이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긍정적인 면도 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의 펀드 매니저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일본 주식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항상 보는 게 원화, 엔화 환율입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실제로 아래 왼쪽 그래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본의 주가 지수는 엔-원 환율하고 밀접하게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다시 반대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슈이긴 하지만 그 정도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중요해졌고 또 위상이 올라갔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인 면은 아닌 거고, 또 최근의 주가 상승은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유동성도 풍부하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 큰 이유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인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또 다른 이슈를 몇 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얼마 전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더 이상 북한 이슈는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뭐 인기는 없지만 그 긴축 개혁 정책을 이게 추진했던 몬티 총리가 사퇴를 하면서 조금 이제 이탈리아가 사실 이제 경제 규모로 볼 때 유럽에서 비중이 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이제 미지수가 짙어버렸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증시에는 항상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게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어제 사실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주가는 오르지만 삼성전자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또 좀 시장을 좀 왜곡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고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자체 비중도 크지만 또 삼성전자의 부품사들 운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은 워낙 많이 나오고 또 저도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 삼성전자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 하는 측면에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과연 IT 업종을 잘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스마트폰 분야냐 아니냐 이런 측면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다른 대형주가 속하는 업종은 은행 업종이 좋으면 대부분 은행이 좋고 또 철강 마찬가지고 정유, 조선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거기 속한 회사들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데 이 스마트폰 분야가 요즘 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애플과 삼성을 제외하면은 이익을 내는 회사가 거의 없는 이런 지경인데 그 얘기는 스마트폰 분야가 좋다고 해서 스마트폰 분야를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이 삼성전자 자체의 경쟁력이 중요하지 업종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경쟁력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인텔이 거의 60억 달러, 한 6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금액을 차입을 해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이러한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요즘같이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낮은 금리로 차입을 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도 항상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텔이라는 회사 자체가 사실은 PC가 이제 주도를 하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자였지만 이제 모바일 환경으로 이게 환경이 변화하면서 경쟁력을 조금 이렇게 전환을 빨리 못하는 회사가 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자사주 매입에 치중한 또 돈까지 빌려서 하는 거 보면은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인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최근에 이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의 추세가 투자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주주 환원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이러한 환경 자체가 삼성전자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워낙 높다 보니 이제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좀 접근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부품주를 좀 주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중에 추천을 해본다고 하면은 대덕전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대덕전자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CB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PCB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도 오래됐고 이제 과거 PC 시절부터 강자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PC용 그다음에 그전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대만 업체들의 경쟁력을 좀 잃어서 좀 침체돼 있다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강세와 함께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또 최근에 이제 앞으로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예를 들어서 주가 대비 이익 비율 이제 PER 배수가 10도 안 되는 수준이라 그다지 비싸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독주 현상이 시장에 왜곡을 좀 가져오기도 합니다만 삼성전자나 관련 부품주는 좋게 보셨습니다. 인텔 주가 보여주셨는데요.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2000년에 IT 버블 때 아주 첨단 기업들 아니었습니까? 예. 이제 스마트 시대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런 회사들 전통주로 보이네요. 예, 그렇게. 그만큼 이제 격차가 또 있습니다. 대덕전자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밖에 또 좀 관심 가질 종목이 있다면요. 예, 아무래도 아직도 이제 주가는 올라갔지만 경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인터넷 이런 분야는 계속 성장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중에 EMNet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온라인 광고 대행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NHN 전담하는 회사, NS면 회사 이후에 이제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일본 얘기를 했지만 이 회사는 일본의 트랜스코스모스라는 회사가 2대 주주이고 또 제휴 관계에 있다 보니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일본 시장에서 일본 시장을 공략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중소형
회사도 그 어쨌든 뭐 제휴관계에 있긴 하지만 일본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금 분야가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좀 성장하는 분야에 있는 회사들은 좀 잘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용환석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코스피 2000 돌파 이후의 시장 흐름 또 삼성전자 이야기했습니다.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